자, 그래서 이제 또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반부는 Discrete Time Signal을 배울 거고요. DTFT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Frequency 도메인에서 어떤 시스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거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랑 G 트랜스폼을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트랩 해본 사람 있어요? 매트랩. 매트랩을 자, 우리 이거 다음에 신호처리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어렵게 하니까 애들이 되게 한 반 이상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와 시스템 수업에서 좀 아주 베이직하게 좀 여러분한테 인트로덕션을 하려고 그래요. 네, 매트랩을. 그래서 매트랩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울 거예요. 여기서. 숙제를 하는데 뭐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별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특별히 뭐 따로 막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고,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나 이때 이제 매트랩을 쓰는 수업들이 막 생길 거야. 매트랩이나 뭐 시뮬링크 같은 걸 쓸 수 있는 수업들이 생기면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배우고 나면 나중에 다른 수업 들을 때도 또 도움이 되고, 그죠? 한 번 모르면은 계속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는 한 번 그 거부감을 느끼면 계속 막 싫은 거야. 그게 하기도 싫고, 그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쉽게 배워야 돼. 처음에 쉽게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처음에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버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매트랩 안 했어. 수업 매트랩 안 했는데 이번에는 매트랩을 하려고 그래요. 아주 쉬운 것부터, 쉬운 것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신호 처리를 들을 때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이랑 복잡한 뭐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임플레멘테이션을 여러분이 매트랩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매트랩은 실제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스워크에서 만든 일종의 컴퓨팅 툴이에요. 컴퓨팅. 여러분 컴퓨터가 다 연산 장치로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데이터나 어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C 들었잖아요. C. 그죠? C 잘 못하죠. 그죠? 우리 저기 전기과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되게 못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프로그램도 제가 많이 가르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 그냥 컴퓨터에 있는 덧셈기가 있죠. 덧셈기, 곱셈기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뺄셈도 할 수 있고 뭐 사인 함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알고리즘화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알고리즘화해서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C는 되게 그 로우 레벨 언어잖아요. 뭐냐면은 물론 뭐 기계어나 어셈블리 이런 거보다는 하이 레벨인데, 그 C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뭐 베리어블 디파인을 잘 해줘야 되고, 그죠? 메모리에 대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잘 잡아줘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뭐 뭔가 타입 같은 걸 그 잘 정의를 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C는. 예를 들면 뭐 포인터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뭐 타입이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든지 하면은 되게 좀 뭐 에러를 다 픽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간단한 거 뭐 간단한 함수 같은 것도 사실은 실제로 C로 짜려면 좀 막 코드가 되게 길어지고 되게 복잡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예를 들면은 빨리 이제 테스트만 빨리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죠? 아, 시그널 프로세싱인데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통신 데이터를 가져다가 내가 이렇게 프로세싱 하는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죠, 여러분이? 근데 그거를 막 갑자기 C로 이제 여러분이 뭐 밸리데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C로 짜려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로우 레벨 언어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앱스트랙트하게 조금 더 하이 레벨로 컴퓨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언어, 뭐 어떤 시스템 툴이 이제 매트랩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런 컴퓨테이션으로 이제 컴퓨테이션 툴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프라이빗한 회사예요, 매스워크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어떤 티핑 포인트를 딱 지나면서 모든 학교에서 다 쓰는 툴이 돼버렸어요. 예. 사실 그거 안 좋은 건데, 그죠? 어떤 하나의 개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처럼 하나가 독점을 해버리는 건 안 좋은 건데,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그널 프로세싱 라이브러리,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 컨트롤 라이브러리, 뭐 파이낸셜 라이브러리, 스태티스틱스 라이브러리,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분야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나 많이 쓰는 툴 같은 걸 다 함수화해 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막 그 뭐 컨볼루션, 뭐 필터, 그다음에 DFT, FFT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짤 필요가 없어요. 다 라이브러리화 돼 있어가지고 그냥 불러와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계속 컨트리뷰션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쉽게, 다른 회사나 다른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이제 이제 매트랩이랑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싸이랩이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픈소스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그죠? 자, 매스워크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오래돼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써와서 혹시 설마 얘가 뭐 버그가 있을까? 설마 뭐 잘못된 게 있을까? 이제 조금 많이 릴라이어블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믿고 쓰자 이랬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썼는데 뭐가 중간에 버그가 있어서 잘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트랩이 좀 요새 파워풀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 여러분이 뭐 뭘 하든지 간에, 앞으로 나가서 어느 분야에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안 하면은 뭐 엑셀만 쓰면 될 것 같고,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매트랩을 써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 하드웨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도 매트랩을 쓰고 써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트랩을 이번 기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툴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배워놓으면 다른 툴도 되게 비슷비슷해. 뭐 랩뷰도 있고 뭐 비슷한 툴들이 되게 많아. 하드웨어 관련된 툴들이 많은데 하나를 잘 배워놓으면 다른 것들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디스크릿 포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저번에 시험 기간 때 배웠던 게 이제 CTFT라고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에요. 그죠? 이거 안 했죠? 이거 처음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 두 가지 신호를 배웠어요. 우리 두 가지 종류의 신호를. 이거 우리 배웠을 거예요. 그죠? 얘는 n이 1, 2, 3 뭐 이렇게 0, 0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이거는 시간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디지털 신호라 그래.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인데, 얘는 n이라는 인덱스가 일종의 뭐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시간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이 뭐 우리가 0, 1, 2, 3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XT를 갖다가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자, 샘플링이라는 건 뭐예요? every TS마다, 그러니까 every TS마다 우리가 그 값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TS마다 값을 찍어주면은 이제 우리 XN이라는 어떤 디스크리트한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얘는 X에 NT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는 이제 약간은 T가
뭐 NTS라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TS가 N이 0, 1, 2, 4 이렇게 가면은 TS, 2TS, 3TS, 4TS 이렇게 가잖아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가 예를 들면 0.1ms마다 우리가 샘플링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1ms, 2ms, 3ms, 4ms마다 이렇게 샘플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값을 우리가 이밸루에이션 한 게 xn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떠오를 때는 그냥 XT라는 건 그냥 이렇게 신호,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그런 어떤 전압이나 전류 같은 그런 웨이폼을 떠올리면은 XN이라는 건 뭐냐면 요것들을 다 이렇게 샘플링해서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어떤 NTS라는 그런 시간에서 우리가 표현한 걸 갖다가 X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주파수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주파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여기 TS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샘플링 주파수가 TS구나. 그래서 1TS, 2TS, 3TS에서 샘플링 한 거나 이걸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이것만 딱 보게 되면 XM만 딱 보게 되면 어때요? 이게 도대체 뭐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 건지 뭐 어떤 신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시퀀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X1, X2, X3, X4 이런 게 그냥 시퀀스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진짜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이 도입을 하고 싶으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샘플링 주파수 또는 샘플링 피리어드, 샘플링 주기를 알아야만 얘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냥 시퀀스야. 그러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러분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해요? 디지털 논리 설계 시간에 배웠죠. 컴퓨터는 다 클락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클락이 이렇게 딸깍딸깍 그 오실레이터가 있어가지고 로컬 오실레이터가 있어서 크리스탈에서 막 이렇게 주기 운동을 하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거기서 클락을 제너레이션 해요, 우리가. 그럼 클락을 제너레이션 하면은 그 시스템이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펜티엄 이제 안 쓰고 뭐 쓰죠? i9인가?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얘 주파수가 얼마다, 얘 속도가 얼마다 할 때 뭐 2.1GHz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시스템의 클락 주파수예요. 클락이 얼마나 빨리 되고 있냐. 클락 주파수인데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딱 신호가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시퀀스 자체도 어떤 그런 것처럼 그냥 시퀀스가 어떤 컴퓨터 안에서는 그냥 하나의 샘플 아니면 하나의 뭐 시퀀스처럼 여러분한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뭐 그냥 시퀀스를 뭐 필터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뭘 곱한다든지 더하다든지 뭐 그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주파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배운 거랑 지금까지 배운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 synthesis equation, analysis equation 여러분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nalysis equation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자, x of n이라는 게 우리가 자,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로 이제 우리가 얘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자, 컨티뉴스 도메인이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 J가 붙는 거 물어보지 말라 그랬죠. 그죠? 일단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지금은 너무 궁금해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디스크리트 타임은 자,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되게 황당하죠. 그죠? 함수를 갖다가 왜 이렇게 쓸까? 그죠? 자, 오메가는 주파수예요. 그죠? 오메가는 주파수인데 이거는 오메가에 대한 함수거든요. 근데 오메가에 대한 함수인데 x의 푸리어 트랜스폼을 이렇게 x의 e to the j 오메가 이렇게 쓰게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폼에서 우리가 물론 아직 물어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쓰는지는. 근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x e to the j 오메가는 뭐에 대한 주기일까요? 주기가 뭘까요? 2파이에 대한 주기가 되겠죠. 왜 그래요? 자, 2의 j 오메가가 사실은 여기에 2파이를 더하면 무조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파이에 대한 주기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 형태로부터 그걸 우리가 일단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에 대한 어떤 주기 함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랑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 트랜스폼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이 사실은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많이 쓰면은 여러분이 이제 외워질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xn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푸리어 시리즈 배웠잖아요. 그죠? 푸리어 시리즈 주기 함수에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시리즈 그냥 넘어갔어요. 스킵했어요. 별로 안 써서. 스킵했는데 여기서는 주기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자, 푸리어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주기 함수가 아니에요. 주기 함수는 푸리어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시리즈.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신티시스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xn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2파이분의 1 원래 있었죠. 2파이분의 1 있었는데 여기서 뭐에 대한 적분이 들어가냐면은 자, 그 기존의 그 CTFT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였잖아요. 근데 자, 그 DTFT는 2파이에 대한 주기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2파이 그러니까는 2파이를 아무거나 잡아도 좋아요. 2파이를 아무거나 잡아도 좋고요. 여기다가 x2의 j 오메가에 2의 j 오메가 n의 d 오메가 이렇게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차이점은 CTFT와의 차이점은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의 적분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xn이 어떤 디스크리트한 신호기 때문에 우리가 썸을 해줘야 된다고요. 인테그레이션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자 신티시스 이퀘이션에서 적분을 해줄 때 여기 2파이라고 쓰는 거는 아무 2파이의 구간만 잡아서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도 되고 0에서 2파이도 되고 마이너스 2파이에서 0에도 되고 0의 마이너스 2파이 구간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만 알면 이제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트랜스폼. 그죠?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네. 자,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자, 푸리어 트랜스폼이 2파이에 대한 주기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당황을 하냐? 자, 우리가 주파수 성분이 있는데 제로에서 자, 요런 성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자, 요런 성분이 있는데 그죠? 얘가 주파수예요. 그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2파이에 대한 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파이에 대한 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 2파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똑같은 게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2파이가 있으면은 얘가 똑같은 게 이렇게 있고 자, 4파이면은 4파이에 똑같은 게 이렇게 있고 자, 마이너스 4파이에 똑같은 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되게 좀 당황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게 주파수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CTFT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무한대 주파수에도 성분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만 봐줘야 되냐면은 파이에서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파이까지면은 우리가 고주파, 저주파를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를 얘기를 했었어요. CTFT에서. 그러면은 하이 프리퀀시는 이쪽 부분이었어요. 그죠? 올라가는 거. 양쪽으로 이렇게 높은 쪽이 하이 프리퀀시고 제로에 가까운 게 로우 프리퀀시였어요. 그죠? 저주파. 잘 안 변하는 거. 이게 DC잖아요. 얘가 DC. 그죠? 이렇게 딱 바이어스로 떠 있는 거. 그죠? 근데 얘가 실제로 이제 DTFT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여기는 로우 프리퀀시 맞아요. 여기 왜냐하면 이거 DC 맞거든요. 그래서 DC 맞는데 여기서 하이 프리퀀시 주파수가 어디냐면은 요 파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게 하이 프리퀀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가면은 하이 프리퀀시고 이쪽으로 가면 로우 프리퀀시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시 일로 가잖아요. 그럼 로우 프리퀀시가 돼요. 그리고 다시 일로 가잖아요. 그럼 하이 프리퀀시가 돼요. 그래서 파이 부분이 하이 프리퀀시고 제로 부분이 로우 프리퀀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파이가 제일 높은 주파수인가요? 그럼 파이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파이보다 더 높은 주파수는 표현할 수 없나요? 표현할 수 없어요. 네. 파이보다 높은 주파수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XN이라는 거 샘플링을 한 거라 그랬잖아요. 신호를. 그죠? 그러면은 샘플링을 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신호를 TS마다 이렇게 땅땅땅땅 값을 이렇게 취하는 거잖아요. 그때 값을. 그거는 뭐랑 똑같으냐면은 여러분이 자, 내가 여러분을 보는데 눈을 TS초마다 한 번씩 자, 제 눈을 감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TS초마다 한 번씩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TS초마다 여러분을 계속 봐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가 눈을 감았을 때 만세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이 만세를 했다는 걸 모르죠.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제가 눈을 깜빡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거 제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이 파이 주파수 이상이 되는 그런 어떤 프리퀀시 성분을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TS마다 감았다 떴다 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 이상으로 가는 그런 성분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한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 있어요. 자, 저번에 보면은 막 이게 주파수를 의미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뭐 400파이다 이러면은 이게 2파이 곱하기 F라고 했잖아요. 각속도가. 그래서 F가 200이니까 사실 얘가 200Hz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사실은 그럼 주파수가 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는 3.14잖아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3.14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주파수를 논할 때 뭐 kHz, 뭐 20kHz, 300MHz, 뭐 1GHz 이런 걸 논하는데 주파수가 3.14, 제일 높은 주파수가 3.1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넌센스죠. 그죠? 3.14 너무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주파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허르츠 허르츠나 레디안 주파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걸 포리어 트랜스폼을 했는데 아까 얘가 사실은 TS마다 샘플링을 하지만 그 정보가 없으면은 얘는 사실은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나 빨리 샘플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시퀀스에는 그냥 시퀀스가 들어오는데 얘가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는 X1과 X2 사이의 간격이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얘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푸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잃어버렸기 얘도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려요. 그럼 얘는 노멀라이즈 됐기 때문에 얘도 노멀라이즈 돼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얘도 주파수에 대해서 노멀라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 파이라는 거는 실제 주파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노멀라이즈드 된 주파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14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3.14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피지컬한 주파수에 매핑이 될 수 있는데 그 주파수는 샘플링 주파수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요 실제 주파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졌죠. 조금 어려워졌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신호처리에서 샘플링 이론을 배울 때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일단은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을 한 거를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디스크릿 포리어 트랜스폼에서 나타나는 이 오메가라는 거는 노멀라이즈 된 주파수다. 실제 주파수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 대신에 파이는 파이 주변에 있는 앵글은 항상 하이 프리퀀시다. 그러니까 파이나 뭐 3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5파이, 플러스 5파이는 다 무조건 하이 프리퀀시예요. 자, 그리고 제로에 가까운 거는 항상 로우 프리퀀시다. 그러면은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주변에 있는 놈들은 다 그냥 우리가 저주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통 시노미 시스템 수업이 이제 그냥 이걸 얘기를 하고 이걸 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예. 자, 그러면은 n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애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애예요. 0, 1, 2, 3, 4 이렇게 가는 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아까 말한 게 이거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이거 푸는 거는 그냥 공식에 넣을 줄만 알면 돼요. 그죠?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un이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에 대해서만 1이니까 얘는 그냥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집어넣으면 an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n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은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n의 등비수열 아니에요. 그죠? 그럼 n이 등비수열인데 자, a가 1보다 작아야 돼. 일단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이게 수렴을 하겠죠. 그죠? a가 1보다 크면은 발산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은 1 마이너스 a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자, 이게 푸리어 트랜스폼이에요.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 이제 아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네. 이 익스포넨셜에 대한 그런.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주기함수 맞나요, 얘가? 2파이에 대한 주기 맞나요? 예, 2파이에 대한 주기 맞나요? W 더하기 2파이를 해볼까요? 그럼 W 더하기 2파이를 하면은 2의 J, 마이너스 J 2파이가 더 곱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의 J 2파이는 우리 뭐예요, 이게? 1이죠, 1. 그죠? 그러니까 얘가 또, 얘는 무조건 2파이, 얘가 W가 2파이를 지나는 순간 항상 이게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파이에 대한 주기함수 맞죠. 그죠? 얘는 복소수의 실수예요, 허수예요? 뭐 실수예요, 뭐예요? 복소수죠, 그죠? 얘는 a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니까 뭐 복소수가 있겠죠, 그죠? 네, 복소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걸 할 줄 알면 두 번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믿어요. 자, xn의 푸리어 트랜스폼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xn의 푸리어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냐면 뭐 otherwi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실 얘는 어떻게 보면 렉탱귤러한 시퀀스가 되겠죠. 렉탱귤러한 시퀀스예요. 뭐냐면은 제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n1 마이너스 n1이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이너스 n1에서 플러스 n1까지
이렇게 있는 렉탱귤러 신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일종의 디스크리트한 버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아무것도 안 오다가 N1에서 팍 뭐가 나오고 쭉 나오다가 N1에서 또 뭐가 안 나오고 쭉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주파수 변화를 하는 거죠. 뭐. 그죠? 그러면은 X 이것도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둬도 사실은 뭐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트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 이거를 갖다가 이거의 반에 해당하는 걸 뽑으면은 이거의 반 플러스 이거의 반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코사인, 이게 사인에 관련된 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나누기 이렇게 이걸 뽑아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얘랑 같아지려면 2의 J의 2분의 오메가가 돼야 되고 또 얘랑 같아지려면은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2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트릭 중에 하나고 이것도 우리가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뭘 뽑아오면 될까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앞에 이걸 뽑은 다음에 1 마이너스 2에 그냥 아까 그대로 써야겠다. 이거를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2의 j 오메가 n1에다가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반에 해당하는 걸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요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있겠죠. j 오메가 n1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반에 해당하는 걸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의 2분의 2n1 플러스 1. 자, 이걸 뽑고요. 이걸 뽑으면은 2의 j 오메가의 2분의 2n1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에 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의 w에 2의 n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2분의 2n1이잖아요. 그러니까는 j 오메가 n1이랑 요 앞에 있는 부분이 곱해져서 1이 돼요. 캔슬이 돼요, 서로.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2분의 1이 또 있어요. 요거는 요거랑 약분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다 약분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다 약분돼서 1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2j의 사인 오메가 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요 부분, 그죠? 2j의 사인 2분의 2n1 플러스 1의 오메가. 이렇게 되면은 또 2j도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싱크가 아니네요. 그죠? 싱크가 아니네. 자, 우리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렉탱귤러 한 거는 싱크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싱크가 아니라 사인분의 사인이네요. 그죠? 예를 들면은 W분의 사인이면은 싱크였을 텐데 얘는 싱크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디스크리트는 꼭 싱크가 돼야 되는 이유는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식에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 트릭은 조금 많이 사용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1-2의 j 오메가라는 게 있을 때는 오메가 분의 2 텀을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j 플러스 j2 오메가 마이너스 j2 오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사인으로 바꾸는 거는 좀 많이 사용되는 트릭이에요.
질문 있나요? 자, 이번에는 재밌는 게 하나 나와 있네요. 자, 재밌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네요. 이건 뭐죠? 델타 함수죠, 그죠?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뭐 여기 델타 n을 넣을게요, 그냥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죠? 이게 왜 1이 되냐면은 n이 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n이 0인 것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n이 0이면 얘가 1이잖아요. 그죠? 또 얘는 1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신호를 갖다가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메가에 대해서. 자, 이것도 주기함수예요. 네, 이것도 주기함수. 2파이, 4파이 뭐 이렇게 주. 이거와 이거에 이렇게 서로 변환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자, 그러면은 주기함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파수 푸리어 트랜스폼이. 그죠? 왜냐하면 absolutely 인테그레이블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주기함수도 우리가 표현해주고 싶다. 주파수로. 그죠? 그러면 주기함수는 푸리어 시리즈를 하고 비주기함수는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불편하니까 하나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찾고 싶다. 주기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델타 함수를 쓰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얘는 투파에 대한 주기성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플러스 오메가 제로예요, 얘는. 자, 이런 어떤 주기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거 주기함수예요, 그죠? 주기함수죠. 주기함수가 있는데요. 얘를 갖다가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배운 것처럼 2파이의 델타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면 되게 좋겠죠. 자, 이게 이렇게 가면 되게 좋겠죠. 이게 원래 컨티뉴어스 푸리어 트랜스폼에서 배운 거잖아요. 컨티뉴어스 푸리어 트랜스폼에서 그때는 이게 2의 j 오메가 제로 t였단 말이야. 그지? 아,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2의 j 오메가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는 원래는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는 그냥 2파이의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갔었죠. 우리 CTFT에서는. 근데 이거는 CTFT가 아니라 DTFT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되는데 이게 단 오메가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사실은 되면은 이렇게 2파이 L만큼 이렇게 계속 주기함수로 계속 반복이 되게 돼요. 얘가.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냥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에서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계속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아, 그냥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2파이마다 당연히 반복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걸 안 썼다. 감점이지.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배우진 않았지만 자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라는 게 있어서 어떤 주기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discrete Fourier 시리즈의 그런 합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리니어한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Fourier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예, 비슷하죠. 우리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좀 다루기가 그렇지만 이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임의의 주기 함수에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 우리가 Fourier 시리즈 배운 것처럼 임의의 주기 함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 성질을 여기다 적용하면 그냥 임의의 주기 함수의 어떤 DTFT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나중에 샘플링 이론할 때도 쓰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예, 시험에 안 내겠어요. 자, 이거 주기함수에 아니에요? 주기함수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냥 공식에 넣지 마세요. 안 돼요. 주기함수라서. 2의 j의 5분의 2파이 n 2의 마이너스 j의 5분의 2파이 n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x의 2의 j 오메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각각 이제 우리 공식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요거는 2파이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5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5분의 2파이 플러스 파이 곱하기 델타의 오메가 플러스 5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끝내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죠. 감점 당한다 그랬죠. 그랬으면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오메가는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한 주기 안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그냥 이게 계속 반복된다. 주기 함수기 때문에 2파이에 대한 주기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답이야. 그럼 재밌는 게 있네. 코사인이 우리 이렇게 된다 그랬죠. 코사인 딱 맞아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코사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디스크리트도 그렇게 되네. 그죠? 단 이렇게인데 이게 계속 2파이마다 반복되는 거지. 그지? 2파이마다 계속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에? 자, 리니어 하대요. 네, 리니어 하겠지. 다 리니어 해전에 여태까지 배운 거. 자, x1이 x2n을 갖다가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a의 x1 더하기 b의 x2n 이거를 프리어 트랜스폼 하면 a의 x1에 2의 j 오메가 플러스 b의 x2의 2의 j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리니어예요. 그죠? 자, 타임 시프팅과 프리퀀시 시프팅 있어요. 그죠? 자, 우리 다 했죠, 이거. 타임에서 시프팅 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 곱해진다 그랬어요. 그죠? 자, 뭔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해. 그지? 자, n을 n0만큼 이동시키면 얘는 2에 자, 그때 어떻게 됐지? 뭐가 붙었죠? 그때 비슷한 게 붙었죠. 근데 저희 오메가에 n0가 붙죠. t0 대신에 n0가 됐죠. 그 다음에 x에 2의 j 오메가 이렇게. 자, 이게 붙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j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시킨 거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일로 올 때는 부호가 좀 반대야.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만 되면은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2의 j의 오메가 제로의 n의 xn. 여기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 붙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 여기 오메가 제로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에 오메가 제로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다음에 n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거에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거 뭐 제가 왜 저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xn이 리얼일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랬죠, 그죠? 실제로 신호가 리얼일 경우가 많은데 신호가 리얼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이랑 이쪽이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된다. 그치? 시험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시험에 그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한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거가 나와 있어요. 아닌가? 이거는 이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여간 이게 그래서 이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x 마이너스는 아직 안 배웠잖아. 여기 나왔네. 이걸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 일단 이게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백으로 와서 자, 이거의 프리오 트랜스폼은 우리가 리니어하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2분의 1의 x의 2의 j 오메가 더하기 x의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아까 그걸 이용하면, 그지? 자, 그러면 그냥 이게 답이야, 사실은. 일반적인 xn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if xn is real. xn이 실수값을 갖는다. 복소수가 아니라. x의 값이 여러분 온도가 복소수예요, 온도가? 그죠? 보통 신호 리얼이야. 그지? 온도가 복소수 1 플러스 j 섭씨 1 플러스 3j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리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게 리얼이면 이게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x의 2의 j 오메가 더하기 2의 x의 컨주게이트 2의 j 오메가 이렇게 되나요? 얘랑 얘가 컨주게이트 시메트릭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죠?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여기에 서로 컨주게이트 관계가 되잖아요. 모르겠나? W랑 마이너스 W가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에 2에 자, X랑 X 컨주게이트를 더하면 허수가 음수가 돼서 서로 캔슬되죠. 그다음에 리얼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얼 X2의 J 오메가 이렇게 돼서 요게 캔슬되면서 이 리얼 값이 XJ의 리얼 값이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빼게 되면 여기에 허수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왜 나왔냐면은 그냥 컨주게이트 시메트릭 하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시메트릭 하면 사실은 이게 리얼이 아니면 이게 리얼일 필요가 없으면은 여기까지야. 여기서 더 간단하게 안 돼요. 근데 이게 리얼이면 이게 이거랑 같아져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의 주파수 도메인 프리어 트랜스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타임 시프팅. 맞아요? 타임 시프팅. 그럼 타임 시프팅 앞에 뭐가 붙는다 그랬어요?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붙죠.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에 x의 2의 j 오메가. 여러분 이거는 매그니튜드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안 바꾼다 그랬어요? 안 바꾼다고? 안 바꾼다, 안 바꿔? 매그니튜드를 바꾼다 그랬어? 안 바꾼다 그랬어? 자, 이거 매그니튜드 취해볼까요? 매그니튜드 취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매그니튜드 여기다 취하고 여기 매그니튜드 이렇게 취해도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요 텀이 매그니튜드를 그대로 보존하나요? 네, 보존하지 않죠. 왜냐? 아까 트릭을 또 쓰는 거야. 우리 아까 쓴 트릭. 뭘 쓰냐면은 2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나누기 2를 뽑아요. 그럼 얘는 2의 j 2분의 오메가 더하기 2의 빼기 j의 마이너스 2의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2 곱하기 j의 2j의 사인 오메가 나누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절대값을 취하면 다시 말해 이걸 절대값을 취하면 자, 얘 절대값 취하면 뭐 되죠? 1 되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자, 얘 없어져요. j 절대값 취하면 뭐 돼요? 1이죠. 그래서 2만 남죠. 근데 사인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얘랑 같은 건 뭐냐면은 2 사인의 오메가 나누기 2에 이렇게 되죠. 그럼 매그니튜드를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어떻게 준 거예요? 매그니튜드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자, 0에서는 0이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겠지. 자, 오메가가 파이일 때는 2가 되겠네. 2. 그리고 마이너스 파일 때는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xj 오메가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걸 곱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xj 오메가가 뭔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만큼 이렇게 곱해 준 거야. 그럼 여기는 좀 깎아 먹겠네. 그지? 여기 깎아 먹겠어. 그러면은 왜 이게 0이 될까? 생각해봐. 이게 왜 0일까? DC가 왜 날라갔을까? 자, 여기서 이거 빼줬죠. 그죠? 여기 DC 걸려있고 여기 DC 걸려있어. 두 개 빼줘봐. 그럼 DC 날라가잖아. DC 바이어스잖아.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신호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만큼 떠 있는 게 DC야. 바이어스가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바이어스 걸려 있고 여기도 바이어스 걸려 있으니까 두 개를 뺀 신호는 바이어스가 캔슬이 돼 있겠지. 그래서 DC의 DC 값에서 0을 곱해 주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걸 곱해 준 거야. 이 함수를. 그러면 x가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x가 이렇게 생겼었어. 그럼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푹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가. 그죠? 이거와 이거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이게 매그니튜드라 그러면은 매그니튜드를 일종의 디스토션 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매그니튜드를. 얘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적분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큐뮬레이터예요, 저게. 뭐냐면은 m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까지 xm. 이거는 새로운 신호 x 프라임 n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 신호는 요 n에 대한 함수예요. 그죠? 이 m은 사실은 그 서메이션에 들어가는 베리어블이지 이게 신호는 아닐 거예요. 이게 신호를 나타내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서메이션에 있는 베리어블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 n이 시간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n이 1, 2, 3, 4,
5, 6 이렇게 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다 더한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누적하는 거죠. 누적. 신호를 갖다가 지금까지 나와 있던 거를 하나씩 모든 걸 다 하나씩 더해 가면서 누적시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큐뮬레이터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YN을 쓰면은 그럼 이거 시스템으로 볼 수 있죠. 이거는 출력, 이거는 입력.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이 신호는 어큐뮬레이터다. 좀 누적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있는 건 묻지 말라 그랬어, 그죠? 요 뒤에 있는 텀, 응? 묻지 마. 자, 그다음에 타임 리버스는 여기 타임 리버스 하면은 2의 x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우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뭐 쉽게 여러분이 증명하실 수 있어요. 신테시스 이퀘이션에서 마이너스간 집어넣어 주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디퍼런시에이션 마찬가지요. 그죠? 우리 뭐예요? 뭐 이런 거 붙었잖아요. 그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 근데 x에는 우리가 디퍼런시에이션 못 하죠. 이거는 디스크리트하니까 x는 디퍼런시에이션 못 하고 푸리어 트랜스폼을 디퍼런시에이션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파시벌 릴레이션십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x에는 주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하면 되고요.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리어 트랜스폼에 한 거는 2파에 대한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한 주기적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에 2파이로 나눠야 돼. 2파이. 자, 한 주기적분. 그럼 에너지가 주파수 도메인의 에너지와 타임 도메인에서의 에너지가 같다.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